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뇌출혈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한 번 생기면 뇌가 손상돼서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가 오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진료실에서 보면 뇌출혈 예방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 잘못된 상식이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먼저 뇌출혈이 어떤 병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중풍이 뇌출혈,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중풍이 뇌경색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뇌출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은 단순히 혈관이 터져서 피가 머릿속에 고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뇌출혈은 보통 압력이 아주 센 동맥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두부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조직인데 여기에 강한 압력의 피가 콱 하고 쏟아지는 겁니다. 수돗물을 아주 좁은 데로 이렇게 세게 쏘면 그런 장난 해본 적 있으시죠? 쭉 물이 나가게 하는 거. 그 물줄기가 두부에 확 박히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동맥이 터지면 그 압력으로 주변의 뇌가 한순간에 손상됩니다. 뇌출혈이 왔는데도 멀쩡하다면 그건 운이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큰 동맥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혈관이 터져서 압력이 크지 않고 뇌를 많이 손상시키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큰 동맥이 터지면 광범위하게 뇌가 손상되고 즉시 사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예방의 핵심은 동맥 관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압력입니다. 뇌동맥은 파이프 같은 것이라서 압력이 높으면 터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하나는 파이프 자체의 재질을 사수하는 겁니다. 즉, 단단한 파이프의 재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동맥경화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이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뇌출혈에 대한 흔한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혈압이 높아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오해죠.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멀쩡하니 혈압이 좀 높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혈압에는 무서운 별명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뒷골이 당기지 않으니까 나는 혈압이 높게 나와도 그냥 이게 정상인 게 아닌가. 혈압계가 오히려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뭔가 괜히 유난 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머리가 안 아프다고 혈압이 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왜 압력이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뇌동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맥박이 뜰 때마다 이렇게 불룩 이렇게 움직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면 동맥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손상되다가 약한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고 결국 그쪽이 터집니다. 플라스틱 파이프에 수압을 너무 높이면 파이프가 못 버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압으로 계속 압력을 때리면 혈관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프지도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혈압을 짐작하면 안 되고 직접 재서 데이터로 확인해야 됩니다. 평소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는 것이 뇌출혈 예방의 기본입니다. 제가 고혈압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어느 한도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고혈압의 원인 자체는 잘 모르지만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이 미리 관리해서 정상 혈압으로 만들면 가장 위험한 직접 원인을 줄이는 셈입니다.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 분이 혈압 관리를 잘하면 뇌출혈 위험이 40%가량 줄어듭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두 번째 오해는요.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 혈압약은 뭔가 중독된다. 뭔가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그래서 운동이나 다이어트, 금연, 금주로 혈압을 떨어뜨려 보라는 말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거기에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에 왠지 의존하게 되고 마약처럼요. 그리고 약이 몸을 또 망가뜨려서 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된다. 뭔가 자생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끌고 가는 분들. 그래서 평생 고혈압약을 끊을 수 없다는 안 좋은 의도의 그런 말인 겁니다, 이게.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 오해 때문에 약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압력으로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플라스틱 파이프에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놓는다고 해보죠. 쇠 파이프가 아니고 플라스틱 파이프나 고무 파이프, 좀 약한 거예요. 한쪽은 높은 압력으로 계속 틀어놓고 다른 쪽은 정상 압력으로 틀어둔다면 어느 쪽이 터질 위험이 높겠습니까? 지금 당장 터지진 않아도 이 높은 압력으로 틀어놓은 쪽이 훨씬 위험이 높죠. 설사 터지지 않는다 해도요. 똑같이 시간을 다 버틴다 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압력이 높았던 것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면 계속 정상 압력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압력이 계속 높아서 위험하게 되고 약을 먹으면 정상으로 내려와서 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한 약을 계속 먹는 게 안전한 겁니다. 플라스틱 파이프에 물을 틀어 놓는데 일부러 강한 압력으로 틀어서 터지나 안 터지나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능하면 적정 압력으로 틀어서 문제가 안 생기게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생각을 바로잡아 보면요. 약을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게 아니고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지금 현재 위험한 겁니다. 혈압이 높으니까요. 혈압약은 중독되는 약이 아닙니다. 평생 먹는 경우가 많은 거는 약에 중독되어서가 아니라 고혈압이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수압을 높게 틀어놓은 파이프. 그러면 높게 틀었다가 다시 수압을 정상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압을 높게 틀면 또 위험이 올라가잖아요. 한동안 수압이 낮았다고 해서 멀쩡해지고 튼튼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계속 높으니까 우리 혈압을 낮춰야 되는 거지, 약을 먹어서. 약이 몸을 길들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고혈압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면 됩니다. 고혈압약의 부작용이 클까요? 아니면 고혈압을 방치해서 고혈압 자체의 부작용이 클까요? 고혈압의 부작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수명 단축, 장애, 무슨 마비, 그리고 언어 장애, 일상생활을 못하고 직장 다니지 못하고 가족에게 짐되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고혈압은 혈관을 터뜨려서 뇌출혈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어요. 동맥경화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고혈압이 뇌경색 위험도 높습니다. 뇌경색은 중풍의 한 축이죠. 또 그래서 팔다리 동맥, 동맥경화가 잘 오니까요. 팔다리 동맥도 망가뜨려서 막히기도 하고요. 신장과 심장도 같이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뇌, 심장, 그리고 신장, 콩팥 얘기하는 겁니다. 신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깔끔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라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장애가 남거나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하거나 심장이 망가져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약이 해로울까 걱정하는 사이에 높은 혈압이 훨씬 더 해로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약이 걱정되면 약을 끊을 게 아니라 의사에게 물어보셔서 진짜 약이 문제가 되는지, 약을 안 먹는 게 더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날씬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날씬하고 운동도 하고 평소 건강하고 신경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은 나랑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비만이나 복부 비만, 그리고 무슨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조금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르고 건강해 보이는 분에게도 뇌출혈이 옵니다. 살이 찌면 고혈압이 더 잘생기는 건 맞지만 그게 주된 원인은 아니고 일부일 뿐입니다. 살찐 것과 고혈압이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른 분 중에도 고혈압이 아주 많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체형과 관계없이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또 고혈압뿐만이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당뇨도 마른 분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정상 체중인 분도 당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이고 겉보기엔 건강하신 분도 고혈압에 당뇨까지 함께 있으면 혈관이 약해져서 뇌출혈이 잘 옵니다. 실제로 30대 젊은 남자가 뇌출혈로 실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 경험상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도 약을 안 먹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혈압이 200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깊은 부위에 심한 뇌출혈이 와서 장애가 심하게 남거나 뇌사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흔히 20, 30대는 고혈압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40대까지도 젊으니까 나는 운동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나이대별로 대략 그 비율이 따라갑니다. 제가 고혈압 비율을 외우는 쉬운 법을 알려드릴게요. 20대는 20%, 30대는 30%,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나서 50대면 50%, 70대는 7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20대 분들 생각해 보세요. 20대 20%가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정도로 심한 고혈압인데 30대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고혈압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고혈압인 줄 모르고 위험한 상태로 20대 30대를 지내면 그 상태로 거의 10년 20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압력이 굉장히 높은 채로 내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말씀드리면요. 정확한 명칭은 고지질혈증입니다. 근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저도 고지질혈증하고 고지혈증하고 막 섞어 쓰는데요. 고지혈증은 뭐냐? 피에 기름이 둥둥둥둥 떠 있는 겁니다. 피를 실제 뽑아보면요. 고지질혈증이 심한 분들은 피 이만큼 중에 한 이만큼이 기름이 둥둥 떠요. 피에 기름이 그렇게 많이 떠다니면 어떻게 되냐? 혈관을 결국 약하게 만들고 막히게 만들고 잘 터지게 만듭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죠. 결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혈관을 터지게도 하고 막히게도 해서 뇌출혈과 뇌경색 위험을 모두 높입니다. 여기에 복부 비만도 더해집니다. 이 복부 비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부 비만은 뇌출혈, 심장질환, 동맥경화와 관계가 많은데 단순한 다이어트로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은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 그래서 복부 비만은 단순한 다이어트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새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주사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이어트 약 있잖아요. 위고비, 마운저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복부 비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비용이 비싸서 여러분들 복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이 복부 비만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과에서 상의해서 약을 지금부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쓰시고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요. 이게 국산화가 되고 먹는 약이 나오면서 비용이 많이 싸질 거예요. 꼭 짚을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 비만 이걸 몰아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여기다가 덧붙이자면 통풍도 들어갑니다. 통풍도 대사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병들이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도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좋아지냐? 한 5%에서 10% 정도는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부 막지는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흔히 고혈압의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짜게 먹어서 생긴다. 짜게 먹어서 생기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짜게 먹어서 생기는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과장돼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 통풍 이런 것들이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르는 원인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아는 부분은 조금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중에 말랐는데 복부 비만이 많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니까 예방도 완벽할 수 없죠.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뇌출혈, 당뇨, 고지혈증이 있었던 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 담배를 피우는 분, 스트레스가 많거나 생활이 불규칙한 분은 겉보기에 건강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거나 추운 날 밖에서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뭐 힘을 쓰거나 아니면 변을 볼 때 힘쓰다가 혈압이 확 오르면서 혈관이 잘 터집니다. 그래서 평소 체형이나 컨디션, 운동하는 그런 경력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뇌출혈이 오기 전에 머리가 아프면 미리 알 수 있다. 즉 뇌출혈이 오기 전에 두통 같은 신호가 미리 온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미리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만 안 아프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있다. 이것만 잘 지켜봐라. 그래서 뇌출혈의 전조 증상 하고 짜자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얼핏 보기에 참 고마운 영상이죠. 그러나 그 영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마운 영상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뇌출혈이 오는 분의 거의 대부분은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오히려 거꾸로 잘못 생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영상입니다.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있는 분이 아예 없진 않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다시 파이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집 하수관이 터질 때 전조 증상이 있었던가요? 우리 집 하수관은 대부분 플라스틱 파이프거든요. 좀 약해요. 근데 이 하수관이 터지는 거는요. 대부분 아무 증상 없이 한순간에 터져서 천장에 물바다가 됩니다. 물론 운 좋게 한두 방울 이렇게 새서 미리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일 하수관을 검사하지 않는 한 언제 터질지 사실 장담할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공사를 잘했어도 한순간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질 시점을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수관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확실히 더 좋은 예방법입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뒷골 당김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두통으로 뇌출혈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지식에서 완전히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통으로 판단하면 왜 안 되는지 숫자를 보겠습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두통이 실제로 뇌출혈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가 볼 때 10,000명에 1명 될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통이 있는 나머지 9,999명이 다 뇌출혈을 걱정하고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뇌출혈과 연결짓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뇌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잘 없어요. 그래서 뇌출혈의 전조 증상은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특별한 두통이 있습니다. 특별한 두통.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모르셔도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이 두통이 어느 순간 와서 갑자기 뭐 눈앞이 보이지도 않고 죽을 것처럼 아프다. 여러분들 두통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가만히 계실 거예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 전조 증상이 아니라 이거는 뇌출혈이 지금 당장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외울 필요 없고 딱 봐도 심각하면 그냥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 두통이 있냐 없냐로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마시고 두통이 어떤지를 자꾸 체크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혈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뇌출혈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영양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정 식물의 뿌리를 다려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믿고 정작 혈압 관리는 소홀히 하는 그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이나 아니면 음식 조절 같은 것들이 약간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당뇨도 고지혈증도 없는
아무 병이 없는 분이 드시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건강보조식품은 약효가 없거나 약하다는 겁니다. 약효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이렇게 인가받은 그런 제품들은 약효가 그래도 조금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약효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가받은 건 아니에요. 약효가 있다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약으로 나와야 되지 건강보조식품으로 이렇게 그냥 식품으로 허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약효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신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으면 뇌출혈을 막는다는 말만 믿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약을 다 끊고 이런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정 음식을 먹으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 먹으러 이렇게 해서 산으로 들어가시는 분 아니면 시골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맑은 물도 좋고 건강보조식품도 좋지만 병이 진짜로 있는 분에게는요, 혈압약 한 알, 당뇨약 한 알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무 병이 없는 분이 자연에서 지내는 것은 너무 좋지만, 나이가 들면 사실 보편적으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60대면 60%가 고혈압이 있고, 거기에 당뇨나 고지혈증까지 있으면 무언가 하나라도 병이 있을 확률이 7, 80%가 넘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예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복부비만, 통풍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약으로 관리하고 담배를 끊고 짜게 먹지 않고 술을 줄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 소금, 이런 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혈압을 잰 것이 언제인지, 약을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담배나 과음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 하기 어렵다면 약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직 약을 먹을 만한 병이 없다면 정기 검진으로 이런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뇌출혈, 뇌경색이 오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뇌출혈은 보통 압력이 센 동맥이 터지는 병이라서 한 번 오면 돌이키기 어렵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방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은 얼마든지 높을 수 있고 당이 아무리 높아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요. 뇌출혈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혈압약은 중독되는 게 아니라 높은 압력을 정상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보다 약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이 약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이 고혈압 자체가 약보다 훨씬 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을 먹지 않으면 고혈압이 훨씬 더 여러분 몸을 많이 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날씬하고 건강해 보여도 젊어도 혈압이 높으면 뇌출혈이 올 수 있고요. 당뇨와 고지혈증이 함께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두통이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이 뇌출혈은 좀 드물고요. 또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이 높은 혈압을 대신 잡아주지도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약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담배를 끊고 짜게 먹지 않고 운동해라 이건데 그 뒤에 거 다 뺄게요. 그냥 약만 잘 먹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나머지는 약을 잘 드시는 분들은 차츰차츰 이제 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심한 두통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뇌출혈하고 굳이 연관시키지 마시고 정말 심한 두통은 병원 가시고 두통 자꾸 체크하지 마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잘 체크해서 그걸 관리하시는 것이 오래 살고 장애 안 남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상식에 기대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특집으로 뇌출혈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